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의 7명의 현역 의원이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의원들 중 불출마하시는 의원들께 자기 선택으로 7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당입니다. 물론 여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들 잠시 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선대위 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왜 세 명에게 사과를 했던 걸까요? 오늘의 핫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선거 관련 조직들을 대체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설치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의 그림자마저 우리 미래통합당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을 세금 부담 없는 국채 국민 채권으로 조달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야 선대위원장 2명의 발언이었습니다. 두 당 모두 코로나19와 경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각 당의 총선 전략 평가와 더불어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총선 기획 정치 토크 3, 4부에서 이어지고요. 오늘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원가를 기부한 슈퍼스타 이한철 씨 그리고 크라잉 너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여야 총선 전략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윤호중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네.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선거 판세를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그 선거 운동의 어려움을 예. 겪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가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만 한 가지 이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원내 제1당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그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되면 이 자신들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의석에 이 10석, 15석 정도를 더 가져가는 예. 그런 이 일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이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이 10여일간의 노력 끝에 비례연합정당을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이제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각 당이 받은 표대로 이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저희 당이 제1당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따로 질문 드려보고요. 네네. 지금 코로나19 감염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 당국의 대처가 잘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 또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고 있고 뭐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현재는 좀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네. 이해찬 대표가 130석 정도 지역구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네. 지금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낙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예, 저희가 이 뭐 낙관보다는 예.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지난 20대 총선과 이번 총선의 이 각 정당의 상황이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던 그런 때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고 현재 이 각 지역에서 점하고 있는 현재의 의석을 지킨다면 그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뭐 다른 변수가 없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경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산, 울산, 경남 쪽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체를 잘 해나가면서, 최근에 들어서, 당 지지율도 다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도 현재의 의석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무총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대구의 김비검 의원 선거 사무실에 계란이 투척됐습니다. 네, 민주당 네. 비방하는 대자보도 붙었고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TK 민심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TK 지역에 우리가 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계란 문제는 내일 저희가 김부겸 의원과 인터뷰 예정이니까 내일 김부겸 의원 하는데 들어보고요. 네네. 자, 수도권 격전지. 그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 거대 양 정당이 네네. 그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없이 승패가 결정 날 텐데. 네. 그랬을 경우에 정의당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느냐. 네네. 뭐 과거에는 선거 연대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뭐 비례정당 문제 때문에 선거 연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의당과의 선거 연대는 구상하고 있지 않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뭐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이제 특히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군소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합정당의 득표를 위해서도 정의당과 선거연대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판세들을 보면 정의당이 의미 있게 이 의석을 확보하고 우리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 한 2곳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그런 지역에서도 선거 막판이 되면 이 표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는 아직 후보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연합정당 여쭤보죠. 소수정당 2당과 같이 하기로 했고 네네. 또 시민 추천을 받아서 8명을 선정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11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네네. 예. 그 시민 추천 후보를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 일체의 한석도 이 초과 의석을 노리지 않겠다. 연합정당을 통해서요.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후보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을 생각해 볼 때 예. 11번부터 이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공언을 해왔습니다. 예. 그 약속을 지킨 거고요. 그래서 예. 앞쪽에 이제 군소정당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랐는데 예.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뭐 많은 정당들이 제대로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서 두 정당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8분에 대해서는 이 정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 정치 원내 정치라고 할까요? 국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일테면 다양한 시각 또 다양한 문제 의식 그런 시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대변해 온 분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또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경제 충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그 후보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의도 1번으로 공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문가, 소상공인 전문가를 2번, 4번으로 배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정당은 각 당으로 복귀할 테고요. 네네. 그 11번 뒤로 배치된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시민 추천 후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민 추천 후보가 우선 그분들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소속으로 우선 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민 추천 후보의 그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이 개입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와전된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네, 더불어시민당에서 시민단체 또 이제 중소기업 그 중앙회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이 후보를 받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문제 여쭤보죠. 일단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고 총장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당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전략적 발언이 아니냐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발언 아닙니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우리 지지자들께서 좀 혼돈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그 손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80만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전부 더불어 시민당에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 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열린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 국민에게 주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두 달에 나눠주겠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청이 여기에 대한 논의는 시작했습니까 혹시? 당청 간의 공식적인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당에서는 이미, 저희 당의 이 뜻을, 이 정부와 청와대에 한 바 있습니다.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습니까? 네. 다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라는 말이, 일테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도 좋은 이 자산이 될 수 있어서 명칭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명칭을 일테면 소비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재난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축되고 있는 경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일테면 뭐 그 하위 70%까지를 지급할 것이냐, 89%까지를 지급할 것이냐, 또는 이 그 뭐 1인당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예. 가구당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예.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저희는 이제 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이 구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재난 수당을 지급해온 다른 그 선진국들의 선례를 비추어 봐도 예. 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좀 뭐 네네. 어떻게든 결론이 좀 빨리 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총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